안녕하세요. 정책학의 이해와 응용 2차 동영상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사학번 서정무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역축제 현황과 실패, 성공 사례 분석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역축제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각각의 실패,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도출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사실은 지역축제의 중요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2020년 이미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현재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체 행정구역 중 소멸 예정 지역은 47.2%라고 합니다. 즉, 지방 소멸의 문제는 단순한 미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정체성입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나 청도 소싸움 축제와 같이 지역 축제는 지방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이 채택 가능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정체성과 같은 맥락이지만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역의 정체성은 곧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지역 축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를 가져왔지만 분량의 문제로 모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충주시 홍보맨이 말하는 지역 축제의 현실입니다. 작은 규모로 열리는 지역 축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을 현실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비슷한 시기에 논란이 된 남원 춘향제 바가지 논란입니다. 사진이 보이시는 대로 적고 맛없어 보이는 음식이 4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역 책임관 제도입니다. 행안부와 여러 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적은 과태료만에 불과하고 현실적인 제한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입니다. 지역 축제가 열리는 성수기, 예를 들면 3월, 4월 동안 지역 축제를 집중 단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축제를 전부 볼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입니다. 하지만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요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축제 사례를 분석하기 전에 세 가지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총 3편의 선행 면모를 참고하였고 참고한 결과 세 가지의 분석 기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대중은 바가지 요금에 민감하며 이는 지역 축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지자체의 관심입니다. 지자체의 관심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역의 정체성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 축제의 의의는 지역의 정체성 홍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패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3년 남원 춘향제입니다. 본 축제는 높은 바가지 요금으로 SNS에서 논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밀조각 되지 않는 닭강정이 약 2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보면 춘향제는 남원시가 직접 계획하고 주최하는 지역 축제입니다. 춘향제는 바가지 논란 이후로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의 자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축제였습니다. 춘향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춘향이를 주제로 올해로 94주년에 맞는 유서 깊은 축제이며 남원시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4년 원주 만두축제입니다. 원주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판매 가격을 5,000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 동안 원주시 인구보다 40% 많은 50만 명 이상이 축제에 방문하였고 인근 상인들은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축제의 규모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하였고 또한 6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지만 품평회 등을 거쳐 엄선된 50여 개의 업체만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광수 원주시장은 인터뷰에서 직접 만두축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원주 만두축제는 비록 올해로 2회차지만 원주 만두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원주 만두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남원 춘향제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원주 만두축제에서는 그 바가지 요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원주시의 가격 제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두 축제 모두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두 축제 모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본 분석은 실패와 성공 사례 분석에서 3개의 적은 기준과 2개의 적은 사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추후에 더욱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과 기준으로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은 시사점을 지닙니다.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나 정부가 바가지 요금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원주 만두축제의 경우에서는 음식의 가격 상한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축제의 중요성과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지역축제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도 알아봤습니다. 총 3가지의 정책이었죠. 그 후에는 3가지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바가지 요금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가 지역축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막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분석은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추후에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발표에 쓰인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서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